자,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저 처음 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얼굴 다 기억하니까 예. 그럼 이분들 중에서 민법 처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은 태어나서 처음. 태어나서 처음 하는 거예요? 예. 잘 오셨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프린트를 좀 준비했는데 오늘 이게 프린트 이게 뭐 껍데기까지 씌웠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프린트 저 뒤에 있어요. 저 뒷자리 항상 들어오다 보면 자료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민법이 어떤 거고 좀 설명을 드릴게. 거기 보면 제일 첫 번째 내용이 민법이 어려운 이유 거기 돼 있죠. 그렇죠? 오늘은 특이하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좀 설명해 보려고 해요. 세 가지로 얘기할게. 세 가지. 이거 발음 잘해야 돼. 세 가지. 잘못 발음하면 싸가지가 돼. 세 가지로 얘기할게. 세 가지로. 왜냐하면 이게 네 가지만 되면 벌써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되려면 이 내용이 여러분한테 전달되려면 이게 간결해야 돼. 그러니까 딱 세 가지로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테마가 뭐냐면 거기 보시면 민법이 어려운 이유 이렇게 써져 있죠. 민법이 어렵대요. 어렵대. 여러분들이 대부분들이 어렵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나는 어렵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지. 너야 어렵지 않지. 너야. 그걸 먹고 사는 놈이 어려울 리가 있냐. 우리 입장에서는 어렵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어려운 이유가 뭐냐.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 이거예요. 거기 1번 보시면 민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뭐가 많아요? 양이 많아요. 양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양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거든요. 그걸 갖다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그럼 양이 많아서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그냥 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누명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과목이 두 개가 더 있어요. 책 다 받으셨죠? 기본서 보시면 두꺼운 책이 3권 있잖아. 민법, 학개론, 개론, 공법. 그렇죠? 민법, 학개론, 공법 세 과목이 책이 다 두껍잖아요. 그 세 과목이 어렵다 그러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려운 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뭐가 어려운 거예요? 양이 많은 거예요, 양이. 양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을 줄여야죠, 양을. 그렇죠? 공부하는 과정은 양을 줄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1번 첫 번째 이거 우리 11월 달, 12월 달에 한 달 내내 했던 얘기예요. 근데 지금 새로운 사람들은 안 들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했어요. 11월 달, 12월 달 우리 한 개 있으니까 그거를 동영상 보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럼 동영상을 언제 봐? 지금 올라오는 것도 따라가기 바쁜데. 그렇잖아. 지금 오늘 하는 것부터 따라가기 바쁜데 11월 달, 12월 달 걸 언제 봐요? 그냥 수업 시간에 하면 되지. 수업 시간에 그냥 할 테니까 요약해서 압축해서 딱 할 테니까 세 가지로 팍 줄여서 11월 달, 12월 달엔 세 가지로 줄여서 얘기 안 했어요. 그죠? 11월 달, 12월 달 들으시면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그렇죠? 팍 줄여갖고 압축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11월 달, 12월 달 들었던 분도 이렇게 압축해서 딱 얘기하면 정리가 딱 된다고. 이게 입력이 된단 말이에요, 입력이. 그러니까 11월 달, 12월 달 동영상 안 봐도 좋으니까 안 좋아하네. 여러분들 부담을 덜어줬잖아요. 부담을 안 봐도 된다. 그냥 하면 된다. 응?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민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뭐가 많다. 양이 많으니까 뭘 해야 된다. 분량을 줄여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첫 번째 얘기하는 이유가 이걸 제일 강조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은요.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책도 자꾸 사고 자료도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양을 늘리지 말고 양을 줄이는 건 내가 줄여줄게. 내가 줄이는 건 내가 줄여줄 테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내가 줄여줄 테니까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이상한 거 주워 오지 마. 이상한 거 막 주워 갖고 와서 막 이건 뭐 이렇게 하면 뭐가 좋다더라 막 이렇게 해서 주워 오지 말라고. 내가 다 만들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뭘 해야 되는 거냐?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양을 줄여두는 건 내가 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라? 늘리지 마라. 이거는 내가 할 테니까 얼마나 좋아. 분위기가 이래.
아니 양을 내가 줄여준다는데 여러분들이 줄이기 힘든데 내가 줄여준다는데 그 늘리지만 마라. 아니 양 늘리려면 또 책도 사야 되고 그러면 비용도 늘어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줄여주겠다 이거야. 내가 줄여줄 테니까 내가 하라는 것만 딱 해. 하라는 것만. 응? 하라는 것만 딱 하면 되니까. 분량을 줄이는데 거기 보시면은 분량 줄이는 방법이 써져 있어요. 일단 책이 한 권 딱 정해져야 돼요. 책은 딱 두 가지로 보면 돼. 이론 요약집 하나, 그 다음에 문제집 하나. 그 두 개만 계속 반복하면 돼요. 그것도 내가 다 정해줘요. 시험 막판에 뭘 보라는 것까지 다 써놨어요 거기. 그러니까 그것만 딱 보시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양 줄이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설명할 내용이 뭐냐면 양 줄이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설명할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법이잖아요. 법은 다 뭐가 있냐면 체계가 있어요. 형식, 틀이 있어, 틀이. 우리가 이 틀을 잘 안 해. 선생들이 틀을 잘 안 해. 그러니까 틀을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많아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 틀이 딱 맞추면 그 틀 안에 딱 들어가면 내용이 팍 줄어들어요. 전체적인 구조를 알면 내용이 팍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구조가 같아. 구조가 같아. 이따 오늘 할 거예요. 오늘 그거 수업할 거니까. 그래서 민법은 먼저 체계가 있어요. 이 체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순서가 있어요. 내용이 나오는 걸 우리가 목차라 그래요. 목차. 목차. 이 목차 중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논점이라 그래요. 논점. 논점. 근데 이 논점이 몇 개가 있냐면 자, 그 프린트 맨 마지막 봐보세요. 그 받은 프린트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 자, 거기 논점 80이라고 써져 있죠. 논점이 전부 몇 개 있냐? 80개 있어요. 왜 80개로 했냐면 이게 우리가 40문제 시험 보죠. 그러니까 곱하기 2배수. 그래서 80개 논점만 정리하시면 충분해요. 응? 그런데 거기 뭐가 문제가 잘 나오고 출제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표시 다 해놨어. 응? 거기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논점 몇 개만 하면 되냐? 80개. 벌써 양 팍 줄었잖아. 80개 논점만 정리하면 된다. 그러니까 또 이제 머리가 얍삽한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 80개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하면 안 돼요? 요것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것만 하면 얘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잖아. 얘가 민총에서 나왔는지 계약법에서 나왔는지 이게 민법 것인지 아니면 중개사법 것인지 아니면 공시법 것인지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딱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집 짓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집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집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그래요. 땅을 파야 돼요. 기초공사를 해야 돼. 기초공사를. 그 기초 땅 파는 게 바로 이 체계를 잡는 거예요. 체계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요? 골조를 쌓잖아요. 올리잖아. 뼈다구를 잡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목차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살을 붙이는 거잖아. 그게 이제 바로 논점이에요. 그런데 땅은 한참 파거든? 그런데 집 올라갈 때 보면요. 금방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게 돼 있으면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선생님 저런 기초가 안 돼 있어서. 아 도대체 기초가 뭐야? 난 기초가 약해가지고서 아 기초가 도대체 뭐야 기초가? 응?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걸 잘 안 가르쳐 줘. 이게 넓게 보는 거예요 넓게. 넓게 보면 이게 다 같은 건데 그거를요 따로따로 생각하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우는 게 민총 있고 물권법이 있고 그다음에 계약법 있잖아요. 그렇죠? 민총 따로 물권법 따로 계약법 따로 하면요 양이 많은 거지. 근데 이게 다 하나야.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양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게 다 싹 하나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팍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공부하기가 수월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세 개네. 체계, 목차, 논점에 따라서 논점 80개입니다. 그거 논점 테마를 조금 좀 설명을 드리면 거기 출제 가능성이 별 하나, 별 둘, 별 세 개 돼 있죠. 논점 80개 봐보세요. 예. 이따 또 이거 얘기할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제일 기본이에요. 이 80개 논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기본서 내용을 줄여가는 거예요. 수업할 때. 줄이는 건 내가 줄이지만은 어떻게 줄이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공부를 하실 때 같이 거기에 맞춰서 하실 거 아니야. 자, 출제 가능성이 별 하나 있죠. 별 하나. 요건 출제 가능성이 있다.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이 있을 뿐이야, 이게. 그런데 이제 별 2개 출제 가능성이 높다. 우리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국가고시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다.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얘는. 그렇죠? 이 별 2개도 이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별 3개가 있어요. 별 3개는 뭘까요? 이게 옛날에는 이게 뭐였냐면 이게 손바닥 표시였어요. 근데 손바닥 표시 스티커를 안 판대. 옛날에는 수업 시간에 이거 별 하나예요. 별 2개요. 그랬더니 문방구 가면 스티커를 팔아. 별 하나예요. 그러니까 별 하나 붙이고 별 2개요. 별 2개 떼서 붙이고 별 3개는 안 했었어 원래. 원래 별 3개는 손바닥 표시야. 손바닥 표시가 뭔 소리예요? 안 나오면 장 지진다. 안 나오면 장을 지죠. 그러니까 뭐예요? 확실하게 나온다. 그런데 제가 지금 손에 멀쩡하죠? 멀쩡하잖아. 지금 붕대 안 감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확률이. 그러니까 높은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이것만 말 맞춰도요. 양 또 줄어들어. 자, 요거 2개, 3개짜리 하잖아요. 요것만 하면 한 50개 돼요. 그럼 시험 막판에는요. 하나짜리 빼고 2개, 3개짜리만 하면 한 50개로 또 줄어. 좋아하질 않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아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양도 내가 줄여준다 그러지. 더 줄여서 80개인데 또 다시 50개로 줄인다 그랬지. 그러니까 줄이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자 논점을 한 이유가 뭘까요? 별 하나, 별 둘, 별 3개 표시한 게 이 논점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된 거. 자주 출제된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출문제. 이게 다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시험이 몇 회예요? 올해가 31회. 그럼 서서 30번 시험을 봤어요. 그럼 쌓여있는 데이터가 무려 30번의 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 민법은 다른 과목하고는 다르게 뭐도 있냐면 우리가 5대 국가고시 얘기해요. 5대 국가고시. 그래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이렇게 5개가 있어요. 5개 다 민법을 봐요. 범위는 조금씩 다 틀려요. 그런데 주관하는 데 있죠. 시험을 주관하는 데가 다 똑같아요. 어딜까요? 산업인력관리공단. 다 똑같아.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같아. 그러니까 데이터가 더 많아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다는 얘기는 표본 집단이 많으니까 확률이 적중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 그럼 여러분들 좋아하는 얘기 해드릴게 그러면. 혹시 로또 사건 아세요? 로또. 최근 일인데 로또. 우리가 로또 당첨되는 게 벼락 맞을 확률이라며요. 그렇죠? 그런데 로또 1등 당첨을 2주 연속했어. 같은 사람이 1등을 2주 연속했다고. 2주 연속. 로또 1등을 벼락을 연속 2주 벼락을 맞았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나는 근데 처음부터 그 의문이 있었어. 왜 의문이 있었냐면 우리 처음에 로또 할 때는요. 당첨자가 안 나와가지고서 당첨금이 2월 됐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모여가지고서 242억 받은 사람이 있어. 근데 요즘은요. 보통 당첨자가 몇 명씩 나와요? 매주. 한 10명씩 나오죠? 그게 말이 돼요? 아니 그렇게 맞추기 어려운데 나는 안 맞던데. 그런데 일주일에 10명씩 맞춰 10명씩 그 번호 5개를. 그게 가능하냐고 그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2주 연속 맞췄어. 2주 연속. 이게 도대체 뭐에 근거한 걸까요? 확률 통계예요. 확률 통계. 하도 로또를 매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로또 패턴 분석기가 있대요. 그걸 쫙 입력해가지고서 많이 나오는 번호를 딱 해서 당첨 예상 번호가 쫙 나온다는 거야. 행동 분석기가 있는 거야. 이게 번호가 딱 입력을 해보니까 일정한 패턴이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절대 로또를 하실 때는 자동으로 하시면 안 돼. 자동은 절대 1등이 안 돼. 예? 그러니까 만약에 하시더라도 귀찮으니까 자동 이거는 안 된다고. 응? 그러면 패턴 분석기가 딱 이렇게 당첨 예상 가능 번호를 쫙 몇 개를 얘기해 준다고. 한 10개면 10개 얘기해 준다고. 그럼 그걸 이제 받아서 그걸 쓰는 거야. 그거를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게 적중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매주 10명씩 맞추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패턴 분석기가 있어서 당첨 예상 번호가 나온대요. 당첨 예상 번호가. 그 로또 하는 사람께 뭐 카페도 있고 뭐 블로그도 있고 뭐 별거 다 있대. 그러니까 그게 다 뭐예요? 확률이야, 확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무려 30번을 보다 보니까 쌓여있는 데이터가 누적된 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있는 거예요. 해마다 나오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해마다 나오는 부분이. 그러니까 통계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기는 좋아요. 양을 줄이는 데도 좋고. 사실 제일 애매한 시험이 이래야 이래. 이래 시험은요. 기출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잖아. 사실은 어떻게 나올지 쉽게 나올지. 근데 보통 이래는 어떻게 나와요? 쉽게 나와요. 이래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쉽게 나와. 그런데 이제 2회 때 3회 때는요. 또 떨어뜨려. 그런 패턴이 있어. 이따 나중에 또 패턴 얘기할 거예요. 이게 통계야. 그러니까 나는 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통계에 입각해서 항상 사실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물론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런데 대부분은요. 많이 맞아. 적중률이 높아.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서 이걸 만든 거니까 이게 내 강의 25년 노하우야. 노하우가 탁 결합된 거예요. 지금 모인 거예요. 지금. 야, 네가 무슨 강의를 25년 했냐고. 내가 이래봐도 나이가 좀 있어. 예? 내가 좀 동안이라서 그렇지. 강의 오래 했어요. 강의 오래 했어. 그래서 요게 이제 제일 핵심이에요. 80개가. 그러면 양 팍 줄일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줄여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라. 그래, 늘리지 마라. 늘리지 마라. 어디 가서 이상한 거 주워 오지 마라. 근데 이게 이래요. 여러분들은 또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래서 뭐 또 누가 좋다 그래서 막 샀잖아. 그래서 막 수업 시간에 막 부분 오면 내가 그걸 봤어. 그럼 내가 그거 갖고 뭐라 그럴 수가 없잖아. 아니 이런 거 왜 가지고 왔어요? 이런 거 왜 샀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마음에 상처 입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내가 상처를 입어. 내가. 아니 생각을 해봐. 내가 다 해준다고 이상한 거 주워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또 가지고 왔단 말이야. 내가 안 해줬냐고. 오늘만 해도 프린트가 이만큼 나가잖아. 예? 그런데 내가 다 해줄 건데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상한 거 주워 오면 내가 상처를 받겠어 안 받겠어? 내가 뭐라 그랬다고 여러분들 상처받은 거면 생각하지 내 상처받는 거 왜 생각을 안 해? 예? 내가 이래봐도 내가 굉장히 있죠. 예? 소심한 사람이야. 나도 상처받는다고. 그러니까 이상한 거 제발 주워 오지 마요. 예? 다 똑같아. 다 그거야. 그리고 다 내가 원본이야 원본. 이제 자랑 하나 할게 또. 아씨 이런 얘기하기 참 싫은데. 응? 이 책 있잖아. 이 책 저자가 누구예요? 나야. 내가 저자야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자 직강 듣는 거예요. 네? 그럼 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 입증을 해야지. 맨 뒤에 보시면 판권 있어요. 맨 뒷페이지. 맨 뒷페이지 보시면 연구 지표 이론이라서 이름 잔뜩 나오죠.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걸 저자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저자야. 그러니까 개론책도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저자고 그러니까 개론책 저자는 피용주라고 돼 있을 거야 아마. 여잔데 그런데 걔가 저자고 공법은 아마 최성진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걔가 저자고 제일 첫 번째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받아? 인세를 받지. 저작료를 받지. 그렇죠? 크리스마스 이브에 들어왔어. 돈 들어왔어. 그러니까 내가 저자야. 그러니까 나머지는요. 연구도 안 했고 지필도 안 했어. 나 혼자 다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자 직강인데 내가 이제 이 책으로 원래는 강의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놀라 그랬는데 많이 했잖아. 25년 했으면 됐지 뭘. 정년 퇴직할 때도 됐지. 그랬더니 정년 퇴직이 아니고 조퇴라 그러더라고 누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작년에 여기서 점심 저녁 얻어먹은 게 많아가지고서 여기만 해 여기만 수업해요. 그러니까 여기만 이 책 갖고 강의를 해. 그래갖고 서울에 내 동영상 팬들이 여기 와서 지금 동영상 듣는다고 동영상 여기 따로 내 것만 따로 판매를 한대. 그러니까 영광인 줄 알아. 내가 뭐야 다 해줄 테니까. 내가 책을 쓰는 사람이잖아. 그럼 책을 어떻게 해? 잘 만들겠지. 잘 만드니까 책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상한 거 주워오지 마세요. 됐어요? 네. 자 이게 이제 하나 분량 줄이기 두 번째. 자 11월 달 12월 달 들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얘기하면 안 돼. 11월 달 12월 달 얘기하지 마요. 자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면 암기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대부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응?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해야 돼요. 시험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해야 돼. 정확히 얘기하면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암기할 건 암기해야 돼. 응? 그런데 다시 순서가 이해부터 해야 돼요? 암기부터 해야 돼요? 또 11월, 12월은 응? 자, 이해부터 해야 돼요? 암기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또 이해해야 된다고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아니 다 그렇게 얘기해 보통 대부분이. 그런데 뭐부터 해야 되냐면 암기부터 해야 돼요. 왜 암기부터 해야 되냐면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민법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국어가 어려워요. 민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국어가 어려워요. 국어가. 그러니까 민법은 어려운 게 아닌데 말이 어려워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려면 이 문제가 왜 생기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법에서 공부하는 게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는 일상생활 용어하고 의미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 같은 거는 그냥 안 외워도 되지. 근데 다른 거는요. 다른 거는 개념을 우리가 외워야 그래야 뭐가 가능해지냐 이해가 가능해져요. 응? 일단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응? 이제 용어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개념을 비교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개념을 비교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비교해서 해볼게요. 악이라고 하는 게 있고 고의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악의는 무슨 의미예요? 일상생활에서 악의, 나쁜 뜻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에서 악의는요. 사정을 알고 아는 게 악이에요. 의미가 전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개념으로 악의를 이해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악의의 제3자 나오면 어떤 생각해요? 이런 나쁜 놈.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악의의 제3자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사정을 안 것뿐이잖아.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의는 사정을 알고. 그러면 악의하고 고의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개념을 잡을 때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잡아야 개념이 명확해진다고. 안 그러면요. 헷갈리는 거야. 응? 그런데 자, 고의는 뭘까요? 고의는 사정을 아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를 인식했다 그래. 인식. 알았다. 인식했다. 이게 나쁜 짓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알면서 적극적으로 의욕했어요.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갔죠. 아니 알면서 적극적으로 의욕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고의예요. 이게. 그럼 뭐가 나쁜 놈이에요? 악의가 나쁜 거예요? 고의가 나쁜 거예요? 고의가 나쁜 거죠. 알면서 적극적으로 뭐 했다? 의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쁜 거예요. 얘가 나쁜 거니까 이 고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귀책사유라 그래. 귀책사유. 귀책사유 뭐예요? 귀책사유. 그러니까 이렇게 용어 설명하는 거예요. 용어. 그러니까 11월 달, 12월 달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월 달부터 시작하시는 분은 11월 달, 12월 달 동영상 안 봐도 돼요. 예? 아, 지금 다 설명해 주잖아. 다 설명해 주니까 안 봐도 된다고. 부담 덜어 주잖아. 부담. 응?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 들은 사람 이거 다 기억하냐고. 아니잖아. 들어본 적은 있는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뭘 해야 되냐면 반복을 해야 되는 거야. 반복을. 자, 근데 하나만 더 합시다. 선의하고 과실이요.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선의는 무슨 소리예요? 좋은 뜻으로. 그렇죠? 근데 법에서 선의는요. 사정을 모르고. 모르는 게 선의예요. 사정을 모르고. 그럼 과실은 뭐예요? 과실도 사정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모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건 마찬가지인데 근데 과실은 왜 나쁜 거냐면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단 말이에요.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경우거든. 그러니까 얘는요. 모르긴 몰랐는데 알 수 있었을 경우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견 가능성이라 그래.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데 네가 부주의해서 네 과실로 몰랐다 이거야. 얘는요. 그냥 모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견 가능성이에요.
그러면 선의가 나쁜 거예요? 과실이 나쁜 거예요? 과실이 나쁜 거지. 그래서 이 과실도 귀책 사유예요. 자, 용어예요, 용어. 응?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뭐예요? 고의 과실이요. 그럼 귀책 사유가 도대체 뭐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 법률 용어는 대부분이 뭐냐면 한자어예요. 한자어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풀어서, 끊어서 하시면 돼. 풀어서 끊어서 하면 대부분 다 의미가 전달돼요. 응?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 농지법, 공법 시간에 나오는 건데 우리 민법 시험에도 2번이나 나왔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뭐예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뭐예요? 금방 설명했잖아. 풀어서, 끊어서, 풀어서 2개씩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해 주는 거죠. 뭐 이상해? 아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해 주는 거잖아. 증명만 해 주는 거예요. 증명만. 그렇죠? 그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에요. 그럼 부당이득은 뭐예요? 부당이득은 뭐예요? 그래요. 부당하게 이득 본 거예요. 부당하게 이득을 본 건데 자 이제 여기서 부당하게 이득을 봤으니까 일단 의미는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용어는 어디 나오냐면 용어는 조문에 다 나와요. 조문에. 근데 이제 올해 이게 참 창피한 일인데 원래 우리 방문각은 이 책 안에 법령집을 줬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법령집이 빠졌어. 법령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령집을 내가 따로 강의 노트에다가 따로 이게 집어 포함시켜 가지고서 따로 낼라 그래요. 그건 이따 강의 노트는 이따 따로 설명을 드릴게. 조문에 보시면 돼. 조문에 보면 부당이득이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의 이득을 본 거예요. 법률상 원인 없이. 그럼 법률상 왜 원인이 없냐면 원인이 무효 취소가 됐어. 원인이 무효 취소가 됐으니까 원인이 없어졌어. 그러면 원인 없이 지금 돈 갖고 있고 원인 없이 소유권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서로 어떻게 해요? 내 거 도로 내놔. 그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나오는 거예요? 무효 취소가 됐을 때 따라오는 효과가 부당이득 반환이야. 왜? 법률상 원인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거기 써놨는데 자 2번 보시면 민법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는 전부 조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따로 이렇게 해드릴 거야.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본적인 법률 용어 있죠. 지금 금방 했잖아요. 이런 거. 요거 기본적인 거잖아요. 요런 건 내가 따로 이렇게 딱 프린트해서 따로 집어넣어서 따로 강의 노트에 집어넣을 거야. 근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용어 법률 용어집이라는 게 있어. 법률 용어집을 보면 그 용어집을 해석하기 위한 용어집이 또 있어야 돼. 무슨 용어를 설명하는데 한참 설명해. 그럼 뭐예요? 더 어려워. 이게 딱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용어가 영어 단어 외우는 거예요. 영어 단어 외울 때 우리 어떻게 외워요? 아주 간단하게. 자 학교 그러면요. 스쿨. 그렇죠? 엄마 그러면요. 맘. 아니 그렇게 외우는 거냐. 그럼 아빠 그러면 데디. 아 그렇게 외우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용어도 간단하게 그렇게 해야 돼. 용어도 간단하게 규칙사유 그러면요. 고의과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딱 외워야 돼. 그냥 간단하게. 이걸 뭐 길게 그래서 막 설명하면 안 된다고. 법률행위 그러면요. 법률행위를 뭐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요건 이러면 안 된다고. 벌써 길잖아. 그러면 그 일정한 법률 효과는 뭐고 그다음에 법률 요건은 뭐고 막 설명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그럼 뭐예요? 그래 매매계약이요. 매매계약. 법률행위 그럼 매매계약이요. 아니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거기 또 보세요. 자, 네 번째 보시면 써져 있는데 네 번째 보시면 익숙하지 않은 법률 용어는 익숙할 때까지 어떻게 하면 된다? 익숙할 때까지 자 거기 아니 그거 쉬운 말로 바꿔서 부른다. 그래서 예 들어놨죠. 이렇게 쉬운 말로 딱 해서 딱 개념 정리해서 그럼 부당이득은 뭐다? 그래 부당하게 이득 본 거다. 자 이제 여기 왔는데 귀책사유요. 요건 이제 한자인데 조금 풀어서 풀어서 한자잖아. 귀는 뭐예요? 귀속시킨다. 귀속시킨다는 얘기는 그 사람한테 묻는다. 그 사람한테 귀속된다. 그렇죠? 책이 뭐예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 그래서 이제 책임을 묻는다 이거예요. 책임을. 이 책임이 민사상의 책임이 있고 형사상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계약서에 이렇게 쓰거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그럼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냐? 손해배상 해준다는 얘기예요. 민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요? 손해배상이요. 손해배상. 손해배상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귀책사유가 있어야 돼요. 귀책사유가 뭐예요? 고의과실이요.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뭐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다? 이건 뭘까요? 형사상의 책임. 아주 쉽게 깜빵 간다. 깜빵 간다. 깜빵. 내가 깜빵 가겠다 이거야. 깜빵. 감방. 응? 그러니까 형법은 아니니까 우리는 민사상의 책임을 진다. 뭐 한다고요? 손해배상 해주겠다. 손해배상 해주겠다. 근데 손해배상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귀책사유가 있어야 된다. 귀책사유가 뭐다? 고의과실. 고의과실. 이렇게 귀책사유 나오면 뭐예요? 고의과실. 이렇게 딱 하면 된다고 개념을. 아세요? 자, 그래서 민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뭐가 어려운 거다? 용어가 어려운 거다. 그런데 용어는 일단 기본적인 용어 있잖아요. 기본적인 용어가 안 많아. 이게 뭐 100개 되고 그러면 내가 얘기 안 해. 그런데 많아봐야 20개, 15개, 10개. 아니 줄일게. 안 많아요. 지금 우리 했잖아 벌써. 아니 선의 악의 했고 고의과실 했잖아. 이렇게 하면 개념 용어가 팍 줄어든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용어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어요. 용어는. 그러니까 용어를 먼저 법률 용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암기를 먼저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먼저 단어를 외워야 문장이 독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는 좀 외울 거는 외워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고 따로 내가 정리를 해 놓을게요. 따로 정리를. 이따 또 나올 건데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그러면 우리 권리의 객체가 물건이라 그래요. 물건. 그럼 물건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물건이 도대체 뭐냐? 이게 민법 조문에 나와요. 민법 98조에 보면 본법에서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더 어려워. 아니 물건 그럴 땐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유체물? 유체물은 뭐야? 그 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뭐야? 더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쉬운 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그럼 뭐냐? 부동산 동산이야. 물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부동산 동산이요. 물건 그러면 부동산 동산이요. 자, 그런데 이제 부동산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제. 이게 법의 법률 용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동산은요.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요. 그렇죠? 그럼 동산은요. 움직이는 재산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제 법에서 쓰는 용어니까 법에서 부동산은 뭐다? 법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토지와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야. 이거는 외워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은 뭐다?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자, 예 하나 들어볼게요. 이 토지에 사과나무가 있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매달려 있어요. 사과나무에 매달린 사과는 부동산이요, 동산이요? 사과나무에 매달린 사과는 부동산이요, 동산이요? 이 사과가 부동산이래. 사과가 부동산이래. 부동산이죠. 부동산이죠. 왜? 사과나무는 토지 위에 정착돼 있고 사과는요. 사과나무에 정착돼 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부동산이라고. 아니 사과가 무슨 부동산이냐고. 아니 앞에 얘기했잖아. 사과나무에 정착, 토지 위에 사과나무에 매달린 사과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이죠. 내가 똑 떨어졌어. 똑 떨어졌어. 이제 뭐가 됐어요? 동산이 됐죠. 왜 동산이 됐어요? 왜 동산이야? 움직이니까? 왜 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니까. 그래서 조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런 용어는. 그냥 안 많아. 사실 12월 달에 했는데 12월 달에 했어요. 예를 들어서 관습법 그럼 뭐예요? 관습법 그럼 뭐예요? 판례? 그렇죠. 봐. 했는데도 2달 내내 했는데도 지금 대답이 안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12월 달에 뭐 많이 안 했으니까 1월 달부터 시작했다고 난 늦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전혀 없어.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 지금 대답 안 나오잖아. 조리는 뭐예요?
조리, 주방용 기구 아니에요. 조리는 뭐예요? 신이치. 아,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벌써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원래 20개였는데 10개로 줄었어. 벌써 10개 설명했잖아, 지금. 아,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왜? 어려운 게 아니라 처음 듣는 거니까 생소한 거지. 영어 단어도 처음 듣는 단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 나면 쉬워, 사실은. 그러니까 먼저 암기를 먼저 해야 돼요. 왜? 법률 용어니까. 이 암기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 영어를 쉽게 배우려면 영어 공부하는데 영어를 쉽게 배우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미국 가는 거예요. 미국 가면 하루 종일 영어 써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영어 빨리빨리 들어. 그렇죠? 빨리빨리 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는 없으니까 법률 용어가 빨리 익숙해지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그 용어를 써야 돼. 그 용어를 써야 돼. 나는 영어를 빨리 배우겠다. 뭐 그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 미군 부대 있죠. 미군 부대에서 군대 상하는 카투사라고 있어.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그러니까 꿈을 꾸는데 잠꼬대를 영어로 해. 아니 내가 아니라 내가 잠꼬대를 내가 어떻게 들어? 우리 이제 그 고참이 자고 있는데 막 잠꼬대를 영어로 하더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욕이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욕이야. 아니 그러니까 일상생활 용어도 가능하면 많이 써야 된다고. 응? 배운 용어를 일상생활에서 자꾸 써야 돼. 그래야 익숙해지지. 공부할 때만 쓰고 공부 안 할 때는 또 일상생활 용어 쓰고 그럼 언제 그게 가까워지겠어. 그러니까 이제 생활 자체가 이제 자꾸 바뀌어야 돼. 어차피 여러분들 실무 나가면요. 법률 용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쓸 용어야 이제 용어가 바뀌어야 돼. 용어가 이제 고급지고 이제 유식해져. 유식해져요. 예를 들면 증여라는 게 있어요. 증여가 뭐예요? 증여.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공짜로 증여. 공짜로 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하라 그래서 내가 나 커피 마시게 500원 좀 증여 좀 해라. 나 커피 마시게 500원 좀 증여 좀 해라. 그건 뭔 소리야? 나중에 갚겠다는 거야? 안 갚겠다는 얘기야? 안 갚겠다는 얘기죠. 나중에 갚을 거면 500원 좀 소비대차 하자. 소비대차 해야 된다고. 그런데 안 갚을 거니까 돈 달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커피 마시게 500원 좀 증여 좀 해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뭘 뭐 하는 거야? 삥 뜯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쓰란 말이야. 증여가 뭐다? 공짜로 달라는 얘기야 지금. 500원 좀 증여 좀 해라. 응? 그래서 증여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따 나와요. 그 다음에 사용대차가 있어요. 대차라고 하는 거는 대여해 주는 거, 차용하는 거, 빌려주고 빌려 쓰는 거. 그게 대차예요. 근데 사용은요. 사용하고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그대로 돌려주니까 사용료를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공짜. 응? 사용료 안 내는 게 그게 사용대차. 근데 사용료를 내면 그게 임대차.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하는 거죠. 차임 월세 주는 거. 그게 임대차.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에다가 줄을 긋는다면 여기 기본소에다 줄을 긋는다면 반드시 자를 대고 연필로 그어야 돼요. 왜 연필로 그라고요? 잘못 껐으면 지우개로 지워야 되니까. 근데 내가 지우개가 없는데 옆자리 짝꿍은 지우개가 있네. 그럼 지우개 좀 뭐 하자? 사용대차 하자. 지우개 사용해서 쓱쓱 지우고 난 다음에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그런데 안 돼. 임대차 해야 돼. 그럼 뭔 소리야? 사용료 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용어를 자꾸 이런 식으로 쓰란 말이에요. 야, 커피 마시게 500원 좀 줘. 그럼 500원 좀 줘. 이 뜻 안에는 지금 증여를 하란 얘기야, 소비대차 하란 얘기야 모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500원 좀 뭐 해라. 증여 좀 해라. 그 얘기는 나중에 갚겠다 안 갚겠다. 안 갚겠다 이거야. 근데 500원 좀 소비대차 하자. 그럼 돈 갚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이럴 때 이제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유상으로 무상으로. 유상으로 무상으로 무슨 차이예요? 유상은요. 이자를 주는 거지. 이자 500원에 대한 이자 10원. 그렇죠? 주는 거. 그런데 무상은요. 무이자. 이자 안 주는 원금만 그대로 갚는 거죠. 그게 유상무상이야. 유상무상. 그러니까 이렇게 용어를 계속 일상생활에서 배운 용어 나올 때마다 계속 쓰라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 아우 궁박해서. 예? 요즘 어떻게 지내? 궁박해서. 아니 배운 용어가 나오면 계속 뭐해? 쓰라고. 그래야 어떻게 돼요? 익숙해지는 거지. 처음에는 모두가 다 힘들어. 그런데 어떻게 자꾸 친해지면요.
이게 있죠. 벌써 11월달 수업 들은 사람들은 나하고 친해졌잖아. 벌써 대하는 게 틀리고 웃는 게 틀려. 근데 이제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해도 잘 안 웃어. 왜? 사람이 일단 경계심을 가지고 있거든. 저 새끼는 뭐야 도대체.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암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냐?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데 이해는 나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이해시켜 주는 거야.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업을 들으러 오는 이유가 독학하지 않고, 독학을 하면요 집에서 혼자 책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책을 봐도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수업 들으러 온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한테 이해시켜 주는 거야. 이해를 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내가 이제 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국내 최초로 그림으로 설명해. 국내 최초로 그림으로 설명해. 그림으로. 응? 그림으로. 자, 그림 하나 이렇게 그리면 이게 뭐다? 이게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가 뭐다? 쉬운 말로 하면 청약 승낙이에요. 우리가 매매 계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는 매도하겠다 청약, 나는 매수하겠다 승낙. 청약, 의사표시, 승낙, 의사표시.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돼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청약 뭐예요? 의사표시. 이게 의사표시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여기 입이에요. 이게 사람인데 원래는 그러니까 국내 최초로 그림으로 설명한다니까 야 그림 굉장히 잘 그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 이렇게 왜 특징만 잡아서 하면 되지. 응? 그래서 얘가 뭐예요? 사람이라니까. 근데 이게 입이야. 입이 어떻게 돼 있어요? 벌리고 있잖아요. 의사표시 했잖아. 말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 그런다? 표의자. 이 사람을 표의자라 그래요. 의사표시 한 사람. 또 용어한 거야. 자, 그럼 맞은편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상대방. 이 사람이 상대방이에요. 이 두 사람이 누가 되는 거냐면 당사자. 당사자. 이 두 사람이 당사자예요. 근데 내가 이제 한번 꺾어요. 이렇게 밑으로. 꺾으면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야. 당사자 이외의 사람은 누구다? 제3자. 당사자 이외의 사람은 제3자. 이렇게 하면서 용어하는 거예요, 지금 용어. 그래서 이 사람은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이따 사례 얘기할 건데 그럼 사례로 하면 표의자가 갑이요. 상대방이 을이요. 그럼 병은요. 제3자지 뭐. 아니 복잡하게 병을 표의자로 하겠어? 제일 먼저 나오니까 갑이 표의자고 그 의사표시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 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갑을이 당사자니까 병은 누구야 그러면? 제3자. 이게 정해져 있다니까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의사표시는 뭐예요? 또 하는 거야. 또 풀어서 끊어서 의사표시는 내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다.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가 의사표시예요. 근데 내심의 의사니까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밑에다 써. 의사. 그럼 표시는요. 밖으로 드러나는 거잖아. 위에다 써. 이게 의사표시예요. 응? 그렇게 이제 그림으로. 왜냐하면 의사표시 그러면 우리는 뭘 많이 생각하냐면 말하는 거니까 이것만 생각한다고. 이것만. 그런데 모두 있어요. 내심의 의사도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는 거는 내가 할 일이야. 잘 시켜줘. 그림을 그리고 뭐 사례를 들고 그다음에 뭐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준다고. 자, 그래서 일단 이해가 조금 된 것 같아. 아, 뭔 소리인지 조금 알아들었어. 라고 해서 완전히 내게 돼서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건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복습이에요. 복습. 복습이에요. 복습을 할 때 제일 좋은 게, 자, 복습을 할 때 제일 좋은 게 이제 넘겨보세요. (3번) 민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시험이 어려운 것이다. 시험 보는 게 뭐예요? 문제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하고 친해져야 돼요. 문제. 내가 강조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분량을 줄인다. 두 번째는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암기할 것은 암기한다. 세 번째 뭐다? 문제예요.
왜 이걸 강조하냐면 다른 과목도 그럴 텐데 특히 민법 총칙은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돼 사실은. 그래서 일본에다 써놨는데 따라서 이해가 제일 되지 않는데 그런데 문제를 푸니까 그 내용이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문제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그럼 뭐가 더 효율적인 거예요? 문제를 먼저 푸는 게 효율적인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서 내용을 이해하는 게 효율적인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푸냐. 내용이 완벽해지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평생 문제 못 풀어. 완벽이 어디 있어 완벽. 완벽 안 하니까 완벽해지려고 문제를 푸는 거지. 그러니까 순서를 좀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야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1월 달서부터 문제를 풀고 오늘 또 프린트 문제 나간 거 있죠. 따로. 요거 이제 매주 나갑니다. 매주. 매주.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써 있어요. 1일 복습 문제. 1일 복습 문제. 요게 위에 테마가 있잖아요. 그게 논점이야. 논점별로 문제가 계속 나갈 거예요. 그런데 요게 이게 있어요. 맨 위에 머릿말에 보시면 1월서부터 6월까지 돼 있죠. 1월 달서부터 6월 달까지 보는 거예요. 1월 달서부터 6월 달까지. 이게 레벨 1이야. 그러면 요 6월 달이 딱 지나잖아요. 그럼 요 문제 쌓인 거 있죠? 버려. 버리라고. 또 나가. 레벨 2가 나가. 레벨 2는 레벨 1을 당연히 포함해. 안 그러면 양이 안 줄죠. 내가 줄여준다니까. 예? 아니 지금 옷을 살라 그러는데 옷장에 옷이 터져나가고 있어. 그러면요. 옷을 사도 어디다 꽂아놓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옷장을 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옷장을 비울 때 기준이 뭐예요? 1년 내내 한 번도 안 입는 옷. 그건 안 입는 거죠? 버려야죠? 그렇죠? 근데 잘 못 버린다니까? 아깝잖아. 그렇죠? 아, 요거 살 빼서 입으면 입을 수 있는데. 그렇죠? 안 빠져. 그러니까 안 돼. 버리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얘기해야 돼. 내가. 양 줄여준다니까. 버리라고. 또 쓴다고 또 나간다고 또. 응? 그러니까 이건 1월 달서부터 6월 달까지 보는 거예요. 요거 이따 나중에 설명할 건데 1월 달서부터 효력이 있어. 그걸 시기라 그래. 6월 말까지 효력이 있으니까 6월 말 지나면 효력이 없는 거죠. 그걸 종기라 그래. 그렇죠? 그걸 우리가 기한이라 그래. 여기 기한이야, 기한. 예? 그러면 7월 달서부터 10월 달까지 볼 문제는 따로 있다고 또 레벨 2가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버리란 말이에요. 이게 계속 문제가 나갈 거야. 예?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중간에 그다음에 아니면 여러분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푸는 거야. 그래서 그날 내용은 복습할 내용은 그날 복습 딱 하고 집에 가는 거야. 집에 가서 복습하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 복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안에서 끝내고 가야 돼. 그럼 안 끝낸 사람 못 가. 내가 문을 걸어 잠가 가지고서 문제 풀었어 안 풀었어 확인하고 보낼까 말까 지금 그 생각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감금이 되더라고. 형법상 감금이 되니까. 아 나는 감금되는 거 몰랐는데 그래도 감금이야. 형법상 감금이야. 그러니까 안 돼. 자, 난 문제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야 돼. 문제를. 복습은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서 자 그래서요. 보세요 이제. 2번 민법이 서로 내용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난주 내용을 복습을 해야 이번 주 내용이 이해가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지난주 내용을 언제 복습하냐 이거예요. 아 구체적으로 다 정해준다니까 이제. 응? 지난주 내용을 언제 복습을 하겠습니까? 일요일 날 집에서 뭔 집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화요일 날 수업하니까 월요일 날 오후에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월요일 날 오후에 그게 또 뜻대로 되나? 안 되잖아. 아 곰곰이 생각해봤어. 현실적인 거. 그러니까 언제가 제일 좋으냐면 우리 화요일 날 10시부터 수업하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적어도 9시 반까지는 와야죠. 그래 9시 40분까지. 9시 40분까지는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와가지고서 그럼 20분 남잖아. 그때 복습해. 아니 선생님 20분 안에 그게 복습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한 장밖에 안 돼. 그리고 복습하라고 내가 따로 강의 노트를 또 따로 드릴 거야. 양 적은 걸로. 내용 착 압축해서 또 줄 거니까 그거 이따 또 얘기할 거니까. 에? 그러니까 그거 딱 읽으면 돼. 아니 수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한데 근데 민법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그러니까 지난주 내용이 이해가 돼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이번 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분명히 지난주에 한 건데 지난주에 한 거 어떻게 기억해? 아니 현실적으로 선생 중에 짜증내는 놈 있어. 아 지난주에 했는데 왜 그걸 기억 못해? 당연히 기억을 못하지. 넌 새끼야 기억하냐? 아 기억 못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렇죠? 그런 걸 갖고 왜 짜증을 내? 네가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니까 네가 먹고 사는 거야. 아 그잖아. 아 내가 선생 중에 나이가 많아. 예? 내가 이렇게 봐도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예? 어떤 애들 있냐면 선생 중에 옛날 내 제자도 많아. 내가 옛날에 사법시험 강의를 해갖고서 사법시험 공부하던 애들 내 제자들이 많다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돼. 그러니까 복습은 지난주 복습한 내용은 언제 한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9시 40분부터. 아까 9시 30분에서 내가 10분 또 줄여줬잖아. 계속 줄여준다 계속. 9시 40분부터 20분만 반짝 보면 돼. 반짝 볼 수 있게끔 해줄 테니까 그거 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3번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날 배운 내용은 그날 복습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기가 막힌 말 써놨죠.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릅니다. 내일은 또 내일 복습할 게 따로 있으니까 오늘 내일 끝내지.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야 이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거기서 비비안 네가 맨 마지막에 한 대사 아니야. 이거 영어로 하면 더 멋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복습은 일일 복습 문제 나가니까 요거 가지고서 그날 안에 딱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날 안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해요. 네 번째가. 중요한 건 내가 글씨를 키워놨어요. 문제 중에서 제일 좋은 문제는 무슨 문제다?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근데 여기서 기출문제 활용법에서 주의할 게 한 번 답으로 나온 거는요. 다시는 답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답이 되지 않았던 거. 답이 되지 않았던 거 하나 더. 다른 시험에는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 안 나온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우리 시험에 답으로 나온 거는 다시는 답으로 안 나온다고. 일부러 빼요. 그러니까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바뀌어서 나올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그걸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왜 얘기하는 거냐면 기출문제 답만 자꾸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이 파트가 중요한 파트구나. 그 다음에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이 되지 않았던 지문이 다음번에 말이 바뀌어서 다시 그게 답으로 나온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빵끝 웃는 민법 지문을 준비했는데 그건 나중에 또 하시면 되고. 그런데 자,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은 뭐냐?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분량을 줄이자. 두 번째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암기할 건 암기하자. 세 번째 문제를 풀자.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시험을 보는 거다. 시험을 보는 거다. 그럼 문제 푸는 거하고 시험 보는 게 뭐가 달라요? 시험 보는 게 문제 푸는 건데 문제 푸는 것과 시험 보는 게 뭐가 다르다? 일단 첫 번째 문제 푸는 건 시간 제한이 없는데 시험 보는 건요 시간 제한이 있죠.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대한민국 문제집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문제집에 당연히 문제가 있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용어를 이렇게 써요. 문제 1번 뭐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요걸 우리가 문제라고 부르고 요 밑에 이제 1, 2, 3, 4, 5 있죠. 요걸 우리가 지문이라 그래. 지문이 5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지선다죠. 이걸 지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문 정리가 잘 돼야지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의 지문까지만 나오면 되는데 이 지문 밑에 뭐가 나와요? 해설이 나와요. 문제집에 이렇게 돼 있잖아. 해설이 나오잖아요. 해설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뭐가 나와요? 정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걸 가리고 풀어야죠. 가리고 풀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사람의 심리는요. 편한 걸 추구해요. 그러니까 지문을 딱 읽고 난 다음에 답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문을 딱 읽고 난 다음에 바로 어디를 봐요? 정답을 봐. 정답을 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해설을 읽어. 안 풀리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확실히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애매한 상태가 되는 거야. 예? 근데 시험을 보면요. 시험을 보면 얘가 맞았다, 틀렸다 표시를 하거든. 그럼 이건 틀린 거니까. 그렇죠? 그럼 얘가 왜 틀렸는지 틀린 이유를 정확히 알고 가야 돼요. 내가 왜 틀렸는지 정확히 알고 그래서요. 자, 틀렸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입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막연히 찍었지만 그게 맞았다 이게. 그럼 다음에 또 그거 찍어요. 근데 이번에 틀렸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그것도 틀린 거 또 찍어. 왜? 입력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틀린 거는 적어도 3번 이상 봐줘야 이게 교정이 돼요. 우리가 이빨에 철사 끼는 거 있잖아. 그거 치아 교정하는 거잖아. 그렇죠? 계속 끼고 다녀야 되잖아. 왜? 교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그러니까 한 번 틀린 거는 내가 입력이 잘못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바로 잡아주려면 같은 걸 적어도 3번 이상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표시를 해놓으면 다음번에는요. 틀린 것만 풀 수도 있잖아. 그럼 또 양이 줄어드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내가 철칙으로 생각하는 건데 한 번 틀린 문제를 다음에 안 틀리면요. 시험 무조건 붙어. 어떤 시험이든지 다 붙어. 근데 우리는 어떤 걸 많이 하냐면 한 번 틀렸던 거 다음에 또 틀리고 다음에 또 틀리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니까. 그러니까 틀렸을 때 왜 틀렸는지 정확히 이유를 알고 가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해설이 다 있고 정답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생각을 안 하잖아. 답을 고민을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요. 해설도 없고 정답도 없죠. 그렇죠? 생으로 풀어야죠. 오픈북도 돼. 오픈북도. 그렇죠? 근데 엄마 아빠 찬스는 안 돼. 응? 이것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서 엄마가 공인중개사 시험 봤어. 응? 공인중개사야. 사진 찍어서 보내가지고서 엄마 이거 답이 몇 번이야? 응? 엄마도 잊어먹었어. 응? 잊어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안 돼. 응? 그건 대리 시험이야. 그건 안 돼. 응? 그러니까 뭐야? 책 보는 거 그거는 돼. 오픈북. 응? 자, 그게 이제 문제 푸는 게 필요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 7번인데 이게 이거예요. 응? 자, 복습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다시 암기가 돼야 돼. 이 암기하고 이 암기는 달라요. 응? 마지막은 결국은 암기가 돼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하는 건 시간 제한이 있어요. 시간 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장 가서는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바로바로 찍어야 돼. 그냥 딱 있고 바로 찍고 딱 있고 바로 찍고 이렇게 가야 돼. 예? 그러니까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암기가. 어떤 암기가? 확실한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돼 있으면 그럼요. 암기할 양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 다 외우는 거지. 그거는요. 한두 끝도 없어. 한두 끝도 없어. 이게 이소부화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응? 처음에 쌀을 들고 갈 것이냐. 쌀을 메고 가면 무겁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메고 가다 보면 사람들이 쌀을 먹잖아. 그럼 맨 마지막에 가면요. 짐이 제일 적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많더라도 갈수록 어떻게 돼? 줄어들어야지.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근데 쉽게 먹으려고 암기를 했다 이거야. 암기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암기할 건 갈수록 늘어난다고요. 처음엔 5개 암기하면 되는데 다음에는 10개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50개 해야 되고 그 다음 100개 해야 돼. 암기할 게 계속 늘어난다고. 그러면 안 돼. 그건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양이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자, 이해를 해서 양을 줄이는 거고 그다음에 요 암기를 하려면 확실한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확실한 암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거 아니고 반복이야. 반복. 반복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을 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 거냐? 1번. 양을 줄여줘야 반복을 하지. 양이 많으면요. 반복을 하는데 오래 걸릴 거 아니야. 한 번 갔다 오는데 오래 걸리면 그 사이 또 잊어버리지. 그렇죠? 그러니까 양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양이 줄어져 있으면 그만큼 뭐 할 수 있어요? 반복을 많이 할 수 있죠. 반복을 많이 하면요. 그만큼 확실한 암기가 되거든. 응?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찾아오는 고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써놨어요. 다 써놨어. 일어나는 일들 다 써놨어. 자, 7번 보세요.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암기할 거는 암기를 해야 돼요. 응? 자, 그런데 암기는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생각만큼 암기가 잘 안 돼요. 왜? 우리는 암기가 필요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세상 흐름하고 안 맞아. 제일 대표적인 게 거기 스마트폰 하나 써놨는데 스마트폰하고 노래방이야. 응? 스마트폰 때문에 옛날에 스마트폰 없을 때는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10개는 외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내 전화번호도 헷갈려.
우리가 갈수록 스마트하지 않게 살고 있다니까. 그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가 바보가 되고 있다니까. 우리가 옛날에는요 애국가를 4절까지 외워서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요 1절 끝까지 아는 노래가 없어. 노래 가사를 1절 끝까지 외우는 노래 가사가 없다니까. 왜? 안 외우니까.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안 외우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시험은요. 시험은 오픈북도 아니고 그렇죠? 엄마 아빠 찬스도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거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암기가 잘 돼 안 돼? 안 됩니다. 응? 그러니까 여기 써놨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야. 옛날 생각하시면 더 안 됩니다. 왕년에 잘 안 나갔던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다 한 권을 통째로 외웠는데 그 옛날엔 그랬지. 옛날엔 그랬지. 지금은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왕년에 뭐 누가 다 했지 왕년에. 응? 그러니까 자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좌절해요. 근데 내가 이걸 왜 써놨냐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 그럴 필요가 없냐? 누구나 다 그래요. 아니 다른 사람은 잘 하는데 나만 못하면 좌절하지. 그렇잖아. 그렇죠? 그런데 다 못해 다. 그러니까 좌절할 필요가 있어 없어? 좌절할 필요가 없다니까. 암기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암기 잘 되는 사람 거기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래요. 좌절하시거나 누구를 원망할 필요 없어요. 누구를 원망해요? 왜 어머니 원망하냐고. 왜 아버지 원망하냐고. 부모님 왜 원망해. 낳아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원망할 필요 없어요. 누구나 다 그래. 누구나.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밑에 있네. 반복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도 반복하는 거니까 뭐가 좌우하는 거냐면 머리가 아니고 히프야 히프.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히프로 하는 거야. 왜? 오래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은 공부를 못해. 아니 앉아 있어야 내용을 반복할 거 아니야. 그렇죠? 엉덩이가 떠 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반복해. 그러니까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이제부터는. 옛날에 쌩쌩할 때는 그때는 머리로 했지. 지금은 아니잖아. 솔직히 자기 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솔직히. 그렇죠? 아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거니까 좌절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좌절할 필요 없고 꾸준히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암기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반복을 하려면 양이 줄어져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세 개가 서로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돼 있죠.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돼 있다고. 분량을 줄여야 반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 자,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암기할 건 암기하는데 이해를 하면 할수록 암기할 양은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세 번째, 복습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뭐가 중요하다?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 문제를 가지고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일찍부터 친해지는 거야. 1월 달부터 바로 푸는 거야. 아니 선생님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상관없어. 문제를 풀어서 내용을 거꾸로 이해하면 돼. 1번, 2번, 3번 이해됐어요? 예, 그래요.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1번, 2번, 3번. 딱 세 가지씩만 얘기합니다. 에? 자, 그럼 좀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거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결론 냅시다. 결론.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법은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아니 처음부터 어렵다고 지고 들어가면 안 돼. 응?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됐어요? 자, 그럼 좀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얘기합시다.